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남편이 원치 않아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고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냐며 남편한테 최근에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던 남편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야.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전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감정 기복이 다른데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도 없을걸?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나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사소한 감정 기복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들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들 나를 완전 무시했잖아.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특히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 뒤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좀 하자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짜증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술 더 떠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이 앞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월이 막막하다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았어? 나는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딴에는 밝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서운함 뿐이잖아. 당신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이 다 다른데 당신이 밝게 다가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오래간만에 얼굴 봤으면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 나는 뭐 괜히 당신 집에 가서 잘하지도 못하는 애교 부리고 분위기 풀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그럼 나까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도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리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고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힘들게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어? 오히려 더 악화만 되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인상 쓰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거야? 결혼 초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었어.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내 감정은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이런 오해 점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설명을 해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아, 이럴 거면 모이지를 말던가.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네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짜증부터 냈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편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답답했었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화병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 했는데 이미 병원에 있다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며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남편이 아내로서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나랑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와이프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아빠가 일단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잠깐 들리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잖아.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더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아빠한테 미리 말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출발하기로 하는 거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 병원에 발을 들이려 했는데 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문 여자의사가 남편과 함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되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미 상대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퇴근 후 같이 움직이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궁한다 해도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같이 일하는 여의사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미행하니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들었었는데 병원 앞에 차를 멈추자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놓았지만 그 모습만 보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던 동문 여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눈 정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도 저보단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저를 내치기 위해 차갑게 대하려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남겨진 감정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힘든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며 신경 써주는 척 툭 뱉는 한마디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닌 차가운 말투로 상처받은 제 마음에 연속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은 남편한테 어디를 다녀왔길래 왜 이렇게 늦은 거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저녁 11시야. 7시면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내 문자도 읽었잖아. 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렇겠지. 엄청 복잡할 거야. 몸뚱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너는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환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설명을 해주지.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자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모습으로 대했는지 충분히 알았거든.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혼 준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가 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이제 제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남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눈 뜨고 코 베었는데 본인은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인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에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하루를 감시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든 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해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도 의심될 만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각방을 쓰게 돼서 방 안에 혼자 있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 방에서 녹음기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간 남편 방의 녹음기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흘러간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좀 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연히 해외가 더 살기는 좋겠지. 하지만 여기 있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아버님이 조급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집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해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뭐? 아버님이 내일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또 같은 말 반복일 텐데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든 서두르면 체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내일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어낸 뒤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배려랍시고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아닌 서로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본인은 바람 피울 거 다 펴놓고 이미 상간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본인이 마음이 넓은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본인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저에게 잘했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대학병원에까지 쫓아가 미행했던 사진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는 주겠지만 바람 피운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증거물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인 그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안하고 바람핀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둘이 도망가려고 해외 거주지까지 알아봤으면서 왜 계속 거짓말인데? 당신이 단면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결백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떠나가 버린 상태잖아.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바람 아니고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켜준 적 없잖아. 우리 둘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다고.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자고. 참네. 도대체 말 못할 그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오해라면 풀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게 만들었으면 당신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 놓고 바람은 아니고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당신 혹시 애 생겼니? 그래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단 나 3일간 미국 학회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일단 다녀오고 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야. 당신한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을지는 몰랐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당신한테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보여줬을 때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절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되려 저에게 믿어달라는 말로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처를 여러 번 받았던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미국 학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해진 감정으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에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침착하게 행동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에 짐을 싸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정말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결국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를 돌며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항상 출근 전에 저에게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에 언제 올 거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도 전부터 안 좋은 감정과 상처를 받았던 터라 더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분명 다녀와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말도 없이 잠적했을 일도 없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댁 앞에서 저 혼자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 불도 꺼져 있고 어떤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아 허탕만 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바람은 아니라고 해놓고 남편 병원을 찾아가니 같이 일하던 동료 여의사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고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 이름인 조성욱 씨가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날짜의 출국자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직 국내에 있다는 말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노한 저는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갔고 집안을 때려 부숴서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생각으로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췄던 시댁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했던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다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데 왜 저만 따돌리는 건데요?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했잖아요. 그이는 3일간 미국 학교 떠난다고 짐 싸서 나가더니 연락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해보니까 출국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다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에휴, 나도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그런데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성욱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사 받고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 근위 영양증이라고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만 3달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었어. 이 병이 근육을 지방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해외에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다.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 악화가 생각보다 빨라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더구나. 우리 가족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성욱이는 너부터 걱정하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인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표정도 안 좋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를 했었다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부 털어놓는 거다. 어미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의사 생활도 접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평생 병원에만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너를 태할 수 있었겠어? 지금 성욱이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일단 근위영양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둘 사이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지. 100% 유전이 된다더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이 걸린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고 30대인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며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했었는데 3일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며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3달 전보다 확실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있던 동료 여자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면서 의사로서 해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남은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면 제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그 전에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인생이 간호만 하다가 다른 남자 만날 시기도 놓치고 끝날까봐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저와 언성을 높였어요. 오로지 제 결정이고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남편이 어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이혼해 달라고요. 자기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며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다는데도 거절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닌 건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에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신우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어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론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끈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진아너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것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에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내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옛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모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 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 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 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 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 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네가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 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에 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태어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